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북한에서 아편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40대 남성 김모 씨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게 최근에 북한의 아편 확산 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음. 있는 사연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 김 씨 같은 경우 아편 중독에 빠졌다는 거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팔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팔아서 아편을 지금 구매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혼자 지금 음. 아들과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들의 옷가지까지 팔아서 아편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는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아편 구입 때문에 판 그러네요. 거겠죠? 예. 네. 거처할 곳이 이제 없게 되니까 김 씨는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얹혀 사는데 어머니 집에는 이미 형님 식구들이 얹혀 살고 있었던 상황. 당연히 아편 중독의 빈털터리로 돌아온 김 씨와 그 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네. 할머니와 큰아버지 식구들에게 이제 눈총을 받던 김 씨의 아들 같은 경우는 끝내 이 상황을 못 견디고 혼자 집을 나가서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또 무슨 죄일까요? 그러게요. 예. 자, 지금 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 음. 드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네. 이 회령에 있는 40대 남성 김모 씨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편 중독에 빠져 있는 일부 주민들은 가정이 파탄 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김 씨처럼 아편 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네. 그 자녀들도 이제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떠도는 이런 생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면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텐데요. 그러면 마약을 파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겁니까? 2022년 예. 11월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역시 함경북도 회령시 뉴스였는데요. 네. 파리연합지휘부가 마약과 아편 단속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당시 회령시에서만 주민 23명이 한 달 만에 음. 체포가 됩니다. 네. 18명은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혐의였고요. 나머지 5명은 시중에 유통 판매한 혐의였습니다. 2022년 4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미 강연 예. 자료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사상 정신을 마비시키는 음. 마약과 아편을 네.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근절하자고 하는 내용이 강연 자료에 이미 2022년, 네.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있었고요. 2022년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함흥에서 네. 해산으로 대량의 빙두, 이게 이제 필로폰을 보통 네. 북한에서 빙두라고 부르나 봐요. 이것을 싣고 출발한 차량이 양강도 풍서군 상기 초소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초소인가 봐요. 검열원에게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적발된 마약이 총 5kg짜리 상자 3개가 적발이 됐고요. 15kg네요. 네. 시가로 필로폰 1g당 200위안 중국 음. 돈으로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수백만 위안어치의 필로폰이 적발된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자, 마약을 파는 사람도 적지 않고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짚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아편 중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 같은 예. 경우는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냥 약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이전에도 설사라든가 구토, 음. 두통이 심할 때면 의약품 대용으로 아편을 네. 사용해 오는 현상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왜 아편 중독자가 더 늘었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약품 부족, 네. 그리고 가격이 특히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크게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편을 더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봉쇄 이전에는 항생제, 해열제, 소화제 같은 기본 약품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경 봉쇄되면서 약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일반 주민들은 약품 구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진통제인 정통편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국경 봉쇄 후에
1년 만에 가격이 140% 폭등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병에 먹는 약, 수면제 등 중국산 수입약 대부분이 국경 봉쇄 이전보다 130%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0년대에도 사실 이제 아까 말했던 필로폰, 북한에서는 네. 빙두라고 하는데 얼음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널리 유통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 빙두가 만능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빙두 가격도 대폭 상승했대요. 네. 그런데 대체로 아편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 아. 상승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빙두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아편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아편 중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의약품 부족 사태가 이 아편 중독자가 늘고 있는 이유일 텐데요. 사실 한국만 봐도 마약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네네. 나라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마약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편. 예. 이건 아마 북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음.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해서 그걸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른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예. 아편 재배와 유통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조직적으로 재배했던 마약이 이제 바로 양귀비를 원료로 한 아편인데 이 재배된 양귀비는 아편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출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투명한 가루가 네. 있나 봐요. 갈색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로 유통하고 아편을 증류 가공한 몰핀, 코데인, 뭐 에페드린, 헤로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유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런 마약과 관련된 특히 아편 관련 마약 종류들이 널리 네. 있다 보니까 약품이 부족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유통되고 네. 의약품으로 쓰이면서 중독자가 빠르게 느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마약을 재배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북한은 조직적으로 심지어 그걸 예.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러게요. 한다는 게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번 마약 확산도 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이른바 마약을 통한 외화벌이 정책이 네. 근본적 이유라고 보입니다. 외화벌이를 좀 떳떳한 방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그 양귀비는 어디서 주로 재배를 합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예. 대체로 함경 북도, 함경 남도, 그리고 양강도, 자강도 주로 북부 산악 지역들입니다. 네. 여기에 아편 농장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각 도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20여 개의 시와 군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하나에서 2개 정도 아편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이제 주요 도 4개 도만 하더라도 예. 4개에 20여 개 시군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벌써 80여 개 시군인데 여기에 한두 개씩은 아편 재배 농장이 있다고 하니까 적게 잡아 80, 많게 잡아서는 한 150개 정도의 아편 재배 농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마약 재배를 약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면요. 네네. 그렇다면 이 재배와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마약 재배와 관리 부서 과거에는 노동당 네. 39호실이 전담했다고 합니다. 노동당 39호실은 이제 중앙당 네. 39호실과 각 도의 39호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시와 군 단위에 네. 39호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호실. 중앙, 그다음에 각 도에 예. 39, 그리고 밑에 시군 단위에 39호실까지 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전국 부서인데 이게 당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당의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당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마약 재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편 재배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대략 현재 네. 조사 결과를 쭉 분석해 보면 80년대 초부터 노동당 39호실을 통해서 아편을 재배했으니까요. 네. 지금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분명 이 가공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가공하는 곳도 따로 있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아편 진으로도 만들고 예. 또 그걸 가공해서 다양한 형태의 마약을 생산하게 되는데 주로 함경북도 라남제약공장 그리고 함경남도 흥남제약공장에서 주로 가공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품질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 품질이 좋은 제품은 8호라고 하고요. 네. 그 등급을 그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은 9호 이렇게 등급을 크게 두 등급으로 나누는데 8호 제품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또 아편 공급도 하고 있군요. 네. 자, 이렇게 생산된 마약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약 공장에서 네. 생산된 이제 몰핀이라든가 코데인 같은 이런 가공품, 그러니까 아편의 예. 가공품들인데 이것은 주로 북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라고 하고요. 백도라지 진액에서 추출한 아편진, 네. 이것은 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가공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로인 같은 순도가 높은 가공품은 생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지만 아편진을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노동당 39호실의 자금 원천은 금도 있고 네. 은도 있고 산삼도 있는데 여기에 아편이 굉장히 음. 중요한 자금 원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은 아편진과 헤로인을 중앙당 연락소나 인민봉사 총국 등 이제 해외에 주로 네. 이제 외화벌이 하는 거점들이죠. 이걸 통해서 해외 비밀리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정식 수출도 아니고 나라가 직접 지금 밀수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중앙당 연락소에서 밀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네. 국가기관, 엄밀히 말하면 중앙당이죠. 네. 사실 중앙당. 해외에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기관 하면 이제 이른바 중앙당 해외 네. 연락소들이 되겠습니다. 아편을 한 500에서 500g에서 한 네. 1kg 단위로 포장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국가 규격으로 그렇게 정해 놨다고 그래요. 이걸 배에 실어서 네. 청진의 청암구역이라는 곳, 정확히는 용젤이라는 곳에 네. 중앙당 해상연락소 기지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해상, 그러니까 바다에서 밀수출을 첫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를 누가 담당하느냐? 청진에 있는 네. 해상연락소, 위치는 청진 북쪽에 있는 용제호 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도 있다고 하네요. 이 용제호 근처에 있는 이 해상연락소에 대해서 증언한 분도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네. 2003년쯤에 청진에 한번 갔었는데 이때 연락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연락소가 운영하던 밀수출 선박을 이제 보기도 했는데 보통은 배에 무슨 호 이름을 쓰는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 배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네. 그럽니다. 왜 배에 이름이 없느냐? 그랬더니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망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자기가 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 어물쩡거렸나 봐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때 이 연락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밀수출을 하던 그런 배, 네. 선박 이런 걸 목격했다. 봤다. 이렇게 예.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꽤 오랫동안 이렇게 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편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보통? 아편진은요. 예. 현재 가격은 정확하게 현재는 조사가 돼 있지 않은데요. 몇 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아편진 1g 같은 경우는 중국 돈 25위안 그리고 국돈으로는 3,425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가는 아니에요. 좀 그러네요. 싼 값에 예. 상대적으로 팔려나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마저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좋은 외화벌이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싸기 때문에 네. 지금 널리 북한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기도 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몰핀 같은 경우 주사약 0.5% 정도 농도의 주사약 한 대 이게 2ml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 돈 10위안 정도. 국돈으로는 1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마약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정신과 생활을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 사이에 확산된다는 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개선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 정부도 이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네. 마약 유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용자도 처벌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 이 뿌리가 북한의 국가 정책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마약을 재배해서 그걸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벌겠다? 국가에서 그것도 네. 이 정책 자체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저는 즉시 중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마약 특히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의약품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약품 대용으로 지금 마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 그리고 의약품 공급 체계 이걸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이 약이 필요하면 네.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빨리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아편을 복용하는 약 대신 아편을 복용하는 네. 현상 이건 시급히 근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좀 좋은 수단을 활용해서 외화벌이를 한다면 그리고 의약품을 빨리 제때 공급을 한다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요. 네, 북한 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마약 확산 현상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